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음. 자, 오늘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이제 고3들 3등급 이하에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좀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 특히 3등급 이하에서는 변수가 되게 크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자, 일단은 이제 반들이 이제 개강이 될 텐데, 반들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 그래서 미정 내신반, 미정 내신 수능반, 그다음 확통 내신반, 확통 내신 수능반, 확통 수능 양론반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미정 내신반은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게 이제 주가 되겠지. 그럼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될 텐데, 이제 3등급 이하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점대 초반이나 뭐 한 중반까지도 이런 정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아직 조금 도전해 볼 만하거든. 뭐 예를 들면 가천대선 정도 될 거야. 과에 따라서는 단국대선도 될 거고. 그래서 좀 도전해 볼 만하고 내신을 좀 올려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내신 위주의 전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있잖아. 원서. 원서를 쓸 때가 되면 이 원서 전략을 쓸 때 종합전형만 6종합을 쓰는 3등급 이하의 학생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죠? 교과가 반드시 섞이게 되고 특히 3등급 이하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랑 종합의 점수차가 크게 안 나는 경우들도 있어. 물론 가천당국대는 크게 나요. 그러면 교과로 쓰는 게 낫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미적 내신반을 선택을 했다고 치고 미적은 좀 그래도 좀 나아. 왜냐면 미적은 수 원투가 좀 결합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수 원투를 까먹고 있지는 않겠지. 그러면 이제 1시즌이 5월인데 5월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를 결정을 좀 더 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은 내신이 일단 잘 나오고 있고 내신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수능도 준비해야겠는데 양론 쪽으로 가야겠는데 이런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7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내신이 점수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3년간의 내신 점수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뭐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수능 최저 준비를 하려고 이제 미적 수능반이라든가 혹은 이때 양론반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거야. 근데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요거 아니야. 확통 내신반. 이제 확통만 남아있고 내신을 좀 올려서 내가 최선의 대학을 가봐야겠다. 뭐 그 전략 자체를 뭐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확통 내신 위주로만 준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수 원투를 까먹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수학을 점점 못하게 될 거거든. 수학을 점점 못하게 되면 나중에 한 가지 전형을 못하게 되는 게 있죠. 잘 알겠지만 양론이지. 우리 3등급 이하에서는 양론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수학을 점점 못하게 됐으니까 양론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양론을 못 보겠어요? 이렇게 되거든, 보통, 시나리오가. 그렇지만 그것도 뭐 결정적인 건 아니야. 이 확통이었고, 문과생이었는데, 경제학과에 가천대 약수령 논술로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7월부터 준비해서. 뭐지? 수 원투 다 까먹고도. 뭐, 그거는 이제 그 양론에서 얘기할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입안이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입안을 선택을 했다면, 수, 수 원투를 좀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서 준비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이제 좋은 시나리오대로 갔어. 그래서 최저를 준비해야 돼.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때는 수학 말고 다른 과목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종합, 교과, 그 다음 최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9월 이후의 일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니네 그냥 한번 잘 생각해봐. 3.2등급이야. 3.2등급이면 원서 어디다 쓸 거야? 내가 4등급이야. 3.9등급이야. 3.8이야. 그럼 원서 어디다 쓸 거야? 그지? 3.2등급이면 좀 맥시멈으로 써볼 수 있는 원서가 일단 여학생들은 서울 쪽의 여대도 가능해요. 서울 쪽에 있는 여대. 그리고 가천대 정도 되겠지? 단국대도 좀 어려워 보이거든?
경기대 정도 될 거야. 그럼 가청 경기에 써서 합격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종합전형만 준비해서 교과전형은 안 되지 점수가 종합전형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종합전형 준비해서 이거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없잖아 생각보다. 강남대, 수원대, 을지대? 을지대는 뭐 이공계 라인에서 저 의료 라인에서는 괜찮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 패를 더 가지고 있으라는 게 양론 쪽이야.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부터 1학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양론이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수학을 잘 해놨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3.2등급이면 생기부가 아무리 좋아도 양론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국민대 가천대를 좀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요 1학기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번에 반을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죠?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 과천대 이상 다 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그치? 모두가 같은 라인이다. 왜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지금 3등급 이하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서울의 중경외시 라인을 들어가는 건 무리야. 정시로 가지 않는 한. 아직 정시가 남아있긴 하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3에서 3등급 이하 라인에서는 어차피 가고자 하는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정도가 단국대, 가천대, 그리고 인서울에 있는 뭐 낮은 학교들, 세종대나 여대들. 솔직히 세종대도 어려워. 그치? 여기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이거 거의 인서울 라인이거든, 지금은. 근데 이걸 갈 수 있는 그런 점수대가 3등급 이하 점수대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몇 등급까지 가느냐? 3에서 한 5, 6등급 정도까지도 가죠. 이 앞에는 종합전형으로 갈 거고, 교과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중간 라인에서 뒤쪽 라인은 양론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3등급 이하는 모두가 지금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천 단국대, 을지대 혹은 이런 좀 그래도 상위권 대학의 결과를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방대 쪽으로 가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같은 거야. 대학을 잘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전략을 선생님이 짜주고 있는 중이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3등급 이하 때에서 공부 시간이 가장 많아 버리면 예를 들어 난 전국에 있는 3등급 이하 다 같으니까 거기서 학습 시간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 전략을 잘 짠 편에 속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3등급 이하 대학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을 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 알겠죠? 그죠. 요런 정도의 대학이 이제 뭐 가천대, 경기대, 그다음에 뭐 단국대 여기 이제 근데 3.1에서 3.6에 국민대는 어려워요. 세종대도 좀 어렵고 인하대도 좀 어렵지. 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 숭실대 어렵고. 그치만 그 외에 단국대, 가천대 이런 라인 쪽을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 너네한테 예를 들어 내 등급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3등급 초반이면은 좀 괜찮고 중반이어도 뭐 수도권에 좀 비벼볼 수 있겠지만 3점대 후반인데 너 내신 공부만 하면 돼. 뭐 내신 공부로 대학 가야지. 뭐 우리 학교에 뭐 양론이나 정시로 붙은 애가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럼 듣지 마. 그럼 너네 보고 지방대 가란 얘기거든. 그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쁜 얘기예요. 들으면.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른 것들이야.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교과 전형이 30% 정도 돼요. 종합 전형이 25%, 그 다음에 정시가 27%, 그 다음에 논술이 7.5% 정도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구간이거든. 그치? 그래서 좀 준비해야 될 게 좀 애매하게 많은 그런 구간들. 그래서 입시별 인원분석 이렇게 되고 지방대로 가면은 교과 전형만 65%야. 그래서 나는 조금 이제 니네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3등급 대야. 3등급 대. 3점 몇이야? 3등급 되면 생기부 준비를 하는 게 맞아.
여기 가야지. 그지? 그리고 잘 알다시피 가천대 너무 지금 입시를 변화무쌍하게 주고 있어서 그런데 단국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교과 전형은 2점대잖아. 합격 라인이. 근데 종합 전형 3점대도 있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아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고 그렇게 되면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생기부가 필요할 텐데 그 생기부가 뭔지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주고 그렇지만 내가 4등급 이하야. 4등급 이하. 3점대 후반 이하야. 그러면은 수도권을 갈 거면 이걸로 가면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지방권은 이걸로 거의 다 뽑아. 그리고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차이가 거의 없어. 등급 차이가. 그 니네가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등급이 이게 더 낮아서 그런 건데 지방대는 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등급이 낮은 학생이 생기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별 드라마틱한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워. 내신 등급이 낮은데 내신 등급이 낮으니까 생기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건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야. 알겠죠? 내신 점수가 낮으면 정시 라인 쪽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내신 점수는 최대한 끌어올려서 방어를 하고 교과 전형으로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자 3초주에서 3중 정도. 그죠? 3후, 뭐 3.8? 이런 쪽도 종합전형으로 그래도 경쟁자 뚫고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 근데 생기부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이 생기부를 내가 학생들, 작년에도 내가 고3들 80명 정도를 컨설팅 했는데, 와서 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 겨울방학 똑같이. 얘기해 줬는데, 몰라, 이거를. 제대로 안 들었단 얘기지. 우리 제대로 들어주세요. 제대로 들어야 돼, 진짜로. 그래서 3점 초중반인데 생기부로 가천대나 단국대를 들어가기가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근데 학생은 쓰겠지. 왜냐면 그거밖에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럼 그거 떨어지고 수원대 붙을까 말까?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생기부는 이 세 개의 역량을 검토하는 거야. 학업 역량을 검토하고 진로 역량을 검토하고 공동체 역량을 검토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학업 역량부터 보면 학업 역량은 내신 등급이잖아. 그러니까 공부 얼마나 잘하는 얘기잖아. 그리고 3등급 이하의 학교에서 특목 자사고들이 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끼리의 경쟁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천대를 교과 전형으로 쓰기는 어렵지. 가천대가 작년 입결이 3.4였다 할게. 이게 70% 컷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원하는 아이들, 원서를 쓰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일 거 아니야? 3.4 근처에 있는 아이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더 높을 수는 없는 거야. 비슷한 점수대의 아이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그럼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건 다른 게 되겠지? 그래서 다른 게, 네, 지금 딱 알려줄게. 첫 번째는 상향 곡선이야. 똑같이 3.4여도 고1 때 잘했는데 고3으로 가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고1 때 못했는데 고3으로 갈수록 점수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너네 같으면 누구 뽑겠어? 당연히 고3으로 갈수록 점수가 좋아지는 경우를 뽑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상향 곡선. 두 번째는 학업 탐구 역량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등급과 3등급이 있다 그러면 생기부로 2등급을 이렇게 3등급이 이긴다? 이런 거는 자사 특목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2등급이 이겨 무조건. 생기부 안 좋아도. 근데 같은 3등급끼리다? 그러면 이 중에선 생기부 좋은 사람이 붙는 거거든. 거기서 드러내야 되는 요소들이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 학업 탐구 역량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두 번째 진로 역량. 똑같이 3.4등급이어도 기계공학과를 써요. 그러면은 과학 쪽이잖아. 어쨌든 수학, 과학. 그럼 물리랑 수학 점수 정도가 되겠지? 화공으로 하죠. 화공은 생명도 같이 있으니까. 그럼 생명, 화학, 그 다음에 뭐 수학 이런 점수가 좋은 3.4가 있을 거고 국어, 영어가 좋은 3.4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국어, 영어가 좋은 3.4는 떨어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떨어진다고 좀 단언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좀 낮춰서 써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률이 단국대랑 가천대 경쟁률이 대략 한 25대 1, 20대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한 20명 정도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명이 합격이라 그러면 400명이 지원한 거야. 400명 중에 20명만 합격하는 거고요.
380명이 떨어진단 말이야.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 20명 안에 끼려면은 생기부 스토리가 좋아야 되는데, 생기부 스토리 중에는 세특, 활동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과 내신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진로 과목에 대한 점수가 안 좋은 경우에는 경쟁자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저 20명 안에 들어가기가. 그죠? 세특으로 어떻게 비벼봐야 되는데, 신빙성이 없지. 예를 들어 수학이 2등급 받은 애가 있고 똑같이 3.4지만 수학을 3등급 받은 애가 있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세특이 좋아도 또 똑같은 일반고고 그럼 얘가 더 잘한 거지, 솔직히. 그지? 이런 것들이 입사관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공동체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학교도 있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것도 신경 써볼 만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3등급 대에 생기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생기부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수행평가 정도만 한 거야. 봐봐. 수업 시간에 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의 발문에 뭐 대답하는 학생임 이렇게 나왔어. 이거 그냥 쓴 거야. 그냥 쓴 말. 이게 학업 역량에 들어가겠어?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겠어? 아니면 뭐 진로 역량에 들어가겠어? 그런 거 아니잖아. 자, 생명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으로 DNA 발견을 읽었고 DNA 발견이 어떻다는 내용을 사실을 여기까지가 여기 지금 선생님 색칠하는 이 부분이 대부분의 내용들인데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다 DNA 발견에 대한 이야기야.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그치? 학업 역량이 여기 어디 있어? 그냥 수행평가 하나 한 정도? 이 수행평가였을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지? 이러면은 경쟁자를 뚫을 수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써줘야 돼. 자, 모둠의 조장으로 조원들을 리드하며 활동함. 이거 공동체 역량이지. 플러스 1점. 자, 공동체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동체 역량을 내가 높게 만들고 싶으면 더 좋은 거는 여기에 사건이 들어가야 돼.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떻게 리드했는지. 근데 이런 거를 세특에서 쓰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봉사활동, 행특, 행동종합 및 특성 의견? 그런 데에 써줘야 되지. 어쨌든 했다는 사실이 하나 드러났고, 유전자에 이미 형질이 발견되어 있다는 게 궁금했고, 아이가 흥미로웠고, 과학의 친밀감과 섬세함에 대해서 깨달았어. 감명받았어. 이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건 아이의 이야기잖아. 나의 이야기. 내가 그걸 왜 탐구했고, 내가 거기서 뭘 느꼈고가 나와 있죠? DNA 발견 얘기는 요거밖에 없지. 그렇지? 이런 이 친구네. 근데 여기까지만 써주면 또 뻔하게 수행평가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이런 아이네 정도는 될 거야. 근데 이어서 바로 여기 이게 오늘 할 얘기인데 이어서 이걸 탐구를 계획하고 뭘 읽고 뭘 해가지고 여기까지 탐구함. 좀 있어 보이는 걸로. 그죠? 이런 게 이제 개별 탐구잖아. 2차 탐구. 그죠?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우리 이번 졸업생 중에 4등급인데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 아이가 있었어. 근데 좀 아쉽더라고. 생기부 그래서 너 생기부 활동 열심히 했니?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얘기 듣고 열심히 했대. 그래가지고 2차 탐구 보고서 항상 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용이 최소한 한 두세 개 정도는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산만하지 않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 아, 얘가 과학에 이런 부분에 흥미가 있구나. 아, 이런 걸 좀 탐구해 봤네? 이런 느낌? 근데 4등급 이하잖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 뭐 별로 없어, 쓸만한 대학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죠. 차라리 등급을 좀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남지. 자, 어쨌든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첫 번째, 나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생기부를 학교 선생님이 쓰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탐구 보고서 써서 내더라도 이런 이쪽 내용을 많이 쓰지 말고 이쪽 내용을 많이 써야지. 동기, 왜 했는지, 그리고 뭘 느꼈는지. 그래야 선생님한테 어필이 되죠. 이해가지? 그리고 두 번째, 2차 탐구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책이나 논문 같은. 수행평가도 마찬가지. 이런 거 없이 뭘 조사했다 이러면은 좀 없어 보여, 되게. 그래서 레퍼런스 반드시 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2차 탐구라고 보고서를 내서 선생님한테 어필하라는 얘기를 한 거고, 3학년 1학기 때는 이 사이사이에 선생님한테 자꾸 어필해야 돼. 예를 들어 수행평가 하고 나서 내 탐구 계획을 세웠으면, 선생님 저 무슨 서적 읽으면 좋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찾아봐 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도 네가 그걸 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계속 해야 생기부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지금, 현재, right now, 진짜 지금이란 뜻이지. 지금이 기말고사 끝난 시점이고 겨울방학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 열흘에서 20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거든. 요때 뭔가 개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2학년 2학기 생기부는 끝나버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만약 생기부를 준비해야 되는 3점대 초반에서 뭐 후반까지도 학생이라면, 그러면 지금 당장 2차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어필해서 내야 돼요. 그래야 생기부에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야 경쟁자들을 조금 이길 수가 있는. 이해했죠?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같은 라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3등급 이하에서는 그런 생기부를 가진 아이들이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자, 하이탑 TV에 보면, 하이탑 TV가 유튜브에 있어요. 보면은 그냥 다 있어. 생기부, 약수령, 논술, 정시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신 어떻게 올리는지.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여기서 정보를 얻으면 돼. 알겠지? 뭐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뭐랄까 뿌리를 잡고 가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약수령 논술. 선생님은 우리 학원의 방향이기도 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방향이 뭐냐면 니네가 대학을 잘 가는 거야. 나도 너네 대학을 잘 보내고 싶고. 그래서 3등급 이하는 이 시험을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등급 이하는. 왜냐하면 3등급이어도 국민대를 갈 수는 없잖아. 국민대 정시로 가야 될 텐데, 가려고 하면 정시보단 얘가 준비하기 쉽지. 과목 수도 적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작년에 고3들 이제 약수령 논술 설명해 준 게 있거든. 잘 봐봐. 가천대야. 가천대. 양론 전형이고요. 경쟁률 어마어마하지. 그치? 30대 1. 내가 30대 1에 낄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의 내신 점수를 한번 보잖아. 합격생들의 내신 점수야. 이런 애들이 합격했다는 거야. 70% 컷이. 봐봐.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라인이잖아. 5등급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형을 잘 알고 준비를 잘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합격을 해왔단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수원대 쪽으로 가게 되면 등급 더 낮죠. 수원대 합격한 친구들의 등급이 이렇다는 거야. 그치? 국민대가 요번에 1차였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없는데, 거기도 내신 점수가 나오겠지? 근데 당연히 내신 점수로 국민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면 국민대를 내신으로 갔겠지? 그럼 내 생각에는 한 3점대 등급의 한 초중반 아이들이 합격했을 거거든. 3점대 중반 아이들. 그걸로는 국민대 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3점대 중반인 사람도 잘 준비하면 국민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희망이 있는 전형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정시랑. 그럼 준비를 왜 안 해? 해야지, 지금부터. 그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수학이 좀 자신 있으면 차라리 괜찮아. 수학이 좀 자신 있으면 아우 준비해 볼 만하지. 국어는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수학이 자신이 없어. 근데 잘 봐봐. 가천대는 수학 인문계열에서 6문제란 말이야. 그죠? 강남대는 2문제, 국민대 2문제.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합격 기준이 한 11문제 정도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원서 쓸 때 얘기해 주겠지만, 이 합격할 자신이 없으면 과를 낮춰요. 과를 낮춰서 대학에 가서 전과하는 방향이 있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대학에 가서 이 1학년 때 재수하는 애들이 탄생을 하잖아. 그럼 걔네가 쉬거든. 쉬고 재수해서 다른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은, 거기 그 자리가 비어요. 그럼 그 자리가 비면은 자기 학교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재수생이 많은 학교들은 이 전과가 잘 돼, 쉽게 얘기하면.
가천대도 그런 학교 중에 하나죠. 단국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국어에 자신 없는 이과생들도 마찬가지야. 국어 문항수가 적은데 뭘. 자, 그래서 양론을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종합전형 위주의 양론을 할 거냐. 예를 들어 3점대 한 초반에서 후반 정도 사이에 3점대 등급인 학생은 종합전형 준비해 볼 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양론을 준비를 할 거냐. 아니면 4등급 이하 학생들은 교과전형을 쓰게 되면 어차피 지방대를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시 위주의 양론을 준비하느냐? 정시 위주의 양론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정시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잖아. 탐구. 근데 탐구 한 과목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언제나 수도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네 과목 다 안 들어간 학교도 많아. 택삼 이런 데도 많고. 그러니까 해볼만 하거든,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시 위주의 양론, 학종 위주의 양론 이런 식의 이름이 붙으면 괜찮을 거야, 준비가. 그 생기부가 정말 자신 있는 3중 이상이 아니라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양론 준비를 한다. 얘를 보면은 지금 볼만한 타이밍이니까 한번 봐봐.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런 거구나. 좀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도 약수능론수 1차 시험 때부터 준비시켰거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 잘 보내보자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 난 옛날부터 그런 거 많이 했어. 적성, 양론, 정시. 어. 그래서 이 1차부터 해와서 꾸준하게 합격생들이 있어 왔어요. 그 합격생들이 뭐 3등급이 초반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4등급 대 아이들. 그치?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만하다. 음.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등급이 4점대였어. 4점대 한 초중반. 근데 그 친구가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나 봐. 그래가지고 국어를 갖다가 3월 모평을 잘 봤어. 그러더니 아이가 인문논술에 꽂힌 거야. 이게 인문논술로 뭐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인문논술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 수학 준비 같이 해놔라. 수학 되게 못했거든. 그래서 수학 준비 같이 해놔서 왜냐면은 인문논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정시 준비가 된 게 아니니까 재수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내신이 좋은 게 아니니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대학 가기도 어려운 거야. 지방대 아니면. 그래서 수학도 같이 준비해라. 그래서 걔가 내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인문논술 다 들었는데 가천대 약수정논술로 합격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붙는 전형이란 말이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양론 얘기까지 했고요. 정시 최저에 대한 이야기.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지방대는 별로 없지만 수도권은 아직은 단일 전형으로는 꽤 되죠. 30% 가까이. 그죠? 수도권은 백분위 점수를 주로 보게 되고 백분위 점수 70점 정도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80점 정도가 넘어가면은 가천대급의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백분위 점수가 뭐냐? 그럼 퍼센트야. 얘는 상위 20%인 거고 얘는 상위 30%인 거지. 됐죠? 등급으로 따지면은 얘는 3등급 컷에 가까운 점수고요. 이 친구는 23%에서 40%니까 4등급의 앞쪽에 있는 점수지. 그치? 그래서 결국 얘기를 해주면 4등급의 앞쪽에 있는 점수를 받으면 그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정시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내가 4등급 앞쪽에 있는 점수를 받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모의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어. 근데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 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쉬운 시험이면은 누구나 다 잘하겠지. 근데 꾸준히 했어. 그래서 육모를 봤는데 육모는 한 100분이 75 나왔어. 근데 구모를 봤는데 구모는 100분이 70밖에 안 나왔어. 좀 애매해졌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그러면 나 수능 망치면은 지방대 가겠는데. 근데 내 등급이 4.3이라 그럴게. 그럼 4.3에 갈 수 있는 수도권 대학을 가장 상향 지원을 해버리는 거야. 원서 전략에서. 안 되면 이걸로라도 갈 수 있게. 이해되지? 근데 수능 준비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내 등급이 4.3이면 쫄아서 안정 지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방대지, 무조건. 그렇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여기는 없는 거고, 내가 볼 때. 이쪽은 4.3에 그래도 좀 이제 좋은 대학교를 원서를 많이 써놨으니까 확률 높아질 거고,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 수능으로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수능 준비는 양론 준비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자, 한번 살펴볼게. 수능 준비가 진짜 어려운 건가? 가천될 거야. 자, 인문계열의 수능 반영 비율이 국어랑 수학 중에 35, 25를 줘. 잘한 거에다 35, 못한 거에다 25%. 35%면 거의 3분의 1이잖아. 이 35%짜리 2등급 받으면 게임 셋이에요. 근데 국어랑 수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 수능 공부를 해야 양론 준비가 되니까. 그지? 그리고 25. 영어를 20%를 줘요. 탐구 한 과목만 20%를 준단 말이야. 한 과목은 또 해볼 만하잖아. 탐구 또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등급 잘 나오는 거 해야 되겠지? 사회를 하든 과학을 하든 상관이 없어. 일단 등급 잘 나오는 게 우선이야. 물론 이과에서 가산점을 주는데 이거보다도 일단 점수 잘 나오는 게 우선이야. 영어 쪽을 보면 영어 쪽이 좋아요. 영어가 3등급이면 원래 다른 과목이 3등급이면 백분위 점수가 11%에서 23% 구간이거든. 그럼 11% 앞쪽에 있는 3등급은 89점이에요. 점수가. 뒤쪽에 있는 3등급은 77점이지. 됐지? 레인지가 꽤 크죠. 근데 영어는 4등급에도 86점을 준단 말이야. 그렇지? 되게 후하지. 그럼 영어에서 점수를 좀 챙기고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가천대 기준으로 환산을 해놨어. 예를 들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국어 100분위가 83% 나왔어요. 수학 100분위 83%. 영어는 3등급, 그러니까 다 3등급 받았을 때야. 다 3등급 받았을 때. 이건 3등급 중간 정도 되는 점수야. 3등급 중간. 83, 83, 92, 83. 이거 반영 비율로 하면 84.8 나오거든요. 점수가. 이러면 그냥 붙죠. 웬만한 가천대 대부분의 과에 붙을 수 있지. 뭔가 하나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그게 영어야. 그럼 이거 86대거든. 그래도 붙어. 근데 다른 것들은 4등급이 나오면 안 돼. 4등급 나오면 100분 점수 팍 떨어지기 때문에 4등급 레인지가 되게 크잖아. 23에서 40%잖아. 4등급 뒤쪽 점수 받아버리면 60점 나오거든요. 100분위 점수가.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3등급을 받는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전형이다. 가천대도 갈 수 있고 단국대도 갈 수 있는. 그렇죠. 이 가천대 입결이야. 방금 말한 100분위 점수를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점수면 붙는다는 거지. 가천대는. 수도권 대학은 이게 한 70점대 초반 정도면 붙어요. 세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3등급을 받으면 좋은데 3등급 컷이 몇 점 정도냐? 그러면은 잘 보면 알겠지만 국어 70점대, 수학 70점대, 미적은 60점대지. 거의 한 70점대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해결이 된다. 근데 70점대 받을 수 있는 게 국어 보면은 2점짜리가 35개야. 3점짜리 10개고. 이거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 거의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는 공부야. 선생님 국어 많이 가르쳐 봤거든. 이 70점이잖아. 찍어서 맞는 것도 있을 거고. 자, 수학 쪽. 수학 쪽이 70점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여기까지는 맞춰야 되거든, 60점. 그래야 어차피 양론 준비도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찍어서 한 두 개, 세 개. 반복 킬러는 다섯 문항이나 있는데, 이건 뭐 나올지 다 아는 거야. 이 중에 한 두 개 정도만 좀 공략해 본다든가. 그죠? 수학에 자신이 없으면. 영어도 2점짜리가 35개죠. 탐구가 3점짜리 비율이 좀 높아. 30점이야. 이거 한 40점까지 받아야 되거든, 탐구는. 그래야 3등급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탐구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근데 탐구 공부도 보면은 이게 1과에서 10과까지 이게 균일하게 안 나와요. 어려운 과가 있잖아. 여기 보면은 생명은 유전이 어렵잖아. 유전만 7개예요. 20개 중에. 쉽게 얘기해서 유전만 공략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일단 한 과목만. 자, 그래서 이 로드맵을 좀 보면은 이 고3 이번 12월 12월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12월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그다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1, 2월이 되면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하겠지. 1, 2월에 갈 곳 잃은 영혼들이 될 거야.
이게 목표가 없으면. 그래서 막 학습 습관이 막 무너져. 왜냐면 의욕도 안 나거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좀 챙길 수 있는 거는 내 내신 점수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그게 양론하고 정시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어차피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 방학에 정시 공부를 제대로 한다. 양론은 나중에 하면 돼. 정시 공부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전형이야. 그래서 내가 정시를 제대로 한번 해본다. 내 내신 등급보다 높게 만든다. 3월 모평을. 근데 3월 모평에 못 볼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6월 모평까지 또 꾸준하게 하고. 자, 3월이 되면은 이제 생기부가 필요한 친구들은 생기부를 설계해야 될 거고, 생기부가 별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내신은 내신보단 수능 쪽에 비중을 높여야지. 물론 내신 점수를 아니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3월에는 일단 내신 점수 비중을 더 높여야지. 내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놔야 나중에 수시원서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내신 집중 대비하고 5월에 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기부 개별 활동하고 어? 자 그리고 6월 모평이 있을 거고 7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내신 점수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원서를 쓸 건가 얘랑 좀 연결이 되어 있지. 그죠? 이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때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 영상이 좀 끊기나 잠깐만. 왜 그렇지? 음, 오케이. 자, 이때 할 수 있는 게 많으려면 지금 시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능, 양론, 내신, 생기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재료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좀 좋은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게 좋다.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원서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아,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이 재료를 가지고 원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 어쨌든 이런 재료들을 만들어 놔라, 7월까지. 그냥 단순하게 내신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할 것도 없어. 겨울방학에 무슨 내신 공부 뭐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원서 전략 수립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까지는 수능 및 양론 준비를 하게 되겠죠. 최저랑. 그리고 9월이 되면 원서를 넣게 될 거야. 그럼 원서 접수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수학으로 최저를 안 맞추는 학생들은 입시가 종료가 될 거고 학원에서는 근데 면접을 좀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면접 준비해 놨고 근데 수학으로 최저를 안 맞춘다는 얘기는 선생님 저 수학으로 최저 뭐 안 맞출 건데요?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 등급이 4점대인 학생은 그냥 지방대 가겠다는 얘기야. 수학으로 최저 안 맞출 건데요. 그런 순간 양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해 가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느라고 해봤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지금부터 선택할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1월까지 파이널을 하면 11월에 입시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11월에 입시가 종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입결이 좋게 나와. 대학교 입시를 잘 준비한 거고. 그죠? 7월부터 되면은 막 이제 학교가 막 웅성웅성 하거든요, 애들이. 원서만 찾아보고 약간 놀라 그러고. 한 3, 4개월 놀면 뭐해. 대학교 잘 가야지. 그죠? 일단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졸업생 얘기만 좀 듣고. 아까 그 친구죠. 가천대 약수령 논술로 경제학과에 합격했다. 그죠? 얘는 수 원투 준비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풍생숭신 같은 경우 있잖아요. 풍생숭신. 풍생숭신 학생들은 오히려 되게 좋지. 왜냐하면 3학년 때 경제 수학하고 그런 것만 있으니까. 수과탄만. 그러니까 수 원투를 그다음 정시 준비할 시간이 다른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는 데 쏟는 어떤 에너지와 시간이 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양론에 합격할 가능성이 풍생숭신 학생들이 더 높을 수 있지, 시간적으로는. 열심히만 하면. 자, 후배들에게, 음, 고등학교 총 내신을 확인했을 때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이게 3점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그 가천대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약수령 논술도 쓰라 그랬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진짜 간절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 됐죠. 아, 3점대 후반 정도 됐었어요. 3점대 후반. 근데 생기부가 나름 괜찮았었거든. 그래서 쓰라 그랬었지. 명지대 가천대 붙었던 학생이네.
대표 원장님과 컨설팅을 받고 좋았대. 음. 그렇죠. 선생님, 너네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와서. 그래. 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한번 같이 보자. 음. 하여간 수능 수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치? 뭐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성신여대 바이오 생명공학과 교과로 봤어. 스터디 윗미. 이번 겨울방학에도 있거든요. 10 to 10은 아니고, 아침에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 습관이 좀 안 잡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스터디 윗미 신청하고 6주라도 제대로 해봐. 학원에서만 7시간씩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성적이 안 오르는 시기가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십시오.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오른다. 이제 아까 내가 같은 라인이라 그랬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학종으로 가천대에 합격을 했네. 수학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지? 고3 때 나랑 이제 컨설팅해서 입시 지원 선정을 했다는 거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찾는다. 수험생활 파이팅이다. 이렇게 적어줬네요. 선배들이 너네한테 해주는 말이야. 내가 가천대 3등급, 4등급 대 아이들 중에 대학을 잘 간 아이들 걸 좀 찾아온 거야. 3.65로 학종 합격을 했다네. 지금, 다행이죠. 이 친구도 어쨌든 내가 양론 준비를 같이 하게끔 했어요. 어, 좀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고. 이런 사례들, 동광고, 어, 하이탑 챌린지, 재밌게, 방학에, 그죠? 맞춤 컨설팅, 질문 해결, 이런 얘기들을 좀 했네요. 다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들이지. 너네가 좀 약간 지향해야 하고 약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대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요. 전국에 있는 3, 4등급의 경쟁자들은 대부분은 3, 4등급 이하의 경쟁자들은 대부분은 공부할 열망이 다 비슷한 거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야.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기를 좀 더 끌어올리고 전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전략들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창 얘기를 해줬지. 준비를 뭘 해야 된다? 겨울방학 뭐 준비해야 된다고? 수능 준비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10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세요.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그 다음에 학교에 가게 되면, 이 학기, 주중엔 5시간, 주말에 10시간. 나는 이렇게 찍으면 3, 4등급 라인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양론이든 뭐든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해준 하이탑 TV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공부하기 싫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수능에 대한 내용, 양론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알고 싶으면은 하이탑 TV를 시청하면은 거기에 되게 많아요. 알겠지? 자, 마지막 얘기할게. 자, 마지막 얘기는 리스펙트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했나? 아까 한 거 같기도 하고, 그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다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마음을 내서 얘기해 준 거잖아.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같이 성공해 보자고. 그래서 마음 내서 같이 얘기해 준 거고, 이거를 좀, 너네도 나를 좀 리스펙트 한다면, 진짜 리스펙트 하면 실행으로 옮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허리가 되게 안 좋았거든. 그래 재활 치료를 받았어. 재활 PT. 한 번 받을 때마다 7만 원인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7만 원 내고 배울 때 선생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했거든. 집에 와서도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런 거야. 그런 게 약간 전문가에 대한 어떤 신뢰와 리스펙트인 거지.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뭔가 입시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그 커다란 그림의 전략들을 잘 세우고 그때그때 성실하게 임하면은 정말 여러분은 모두 대학교 입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사기를 다시 북돋아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생기부 하라고 했잖아요. 생기부 열심히 하는 걸로 합시다. 자, 파이팅! 마무리할게요.